네, 변호사님 연봉 네. 좀 살짝 여쭤봐도 되나요? 아 이거 극비상하긴 한데 뭐 특별히 범위로 작가님 TV니까 네. 월 한 세 정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지금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변호사 직업편입니다. 자, 변호사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현재 네. 법무법인 리의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그다음 2002년도에 제 네. 44회 사법시험 합격하셨고 네. 연세대 법학 학사 네. 그리고 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네. 전문 전공이 이제 민법이랑 가족법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맞습니다. 왜냐면 이혼법과 가정에 관한 전문 맞습니다. 변호사시니까 네. 오늘 이제 변호사의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려고 나오셨잖아요. 제가 확실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했으니까 그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변호사 연봉 아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연봉 네. 사실 예전에는 아주 괜찮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우리 김 작가님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데 네. 어디에 뭐 제가 뭐 공중파에도 많이 나가고 방송에 나가는데 연봉에 대해서 사실 거기서 묻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지상파에서 묻긴 좀 그래요. 그렇죠. 좀 뭔가 물어보는 것 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종필에서도 안 묻더라고 그거는. 그렇죠. 유튜브니까 묻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02년에 먼저 이제 사법시험을 제가 2002년에 합격했다고 설명 주셨는데 네. 운이 좋았어요. 아, 왜냐하면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제 친구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월드컵이 이제 시험 한두 달 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다 응원을 한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친구들. 아, 그리고 여자 수험생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 저는 꿋꿋하게 응원을 물론 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운이 좋게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2005년부터 제가 변호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급여가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세후. 새우. 세후로 그냥 500만 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2005년에. 아 2005년. 5년에 500만 15년 원이 전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배님들한테. 네. 예전에는 변호사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네. 500만 원이었대요. 아. 20년 전에도 500만 원, 30년 전에도 500만 원, 지금도 500만 원.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500만 원이? 지금도 웬만하면 500만 원이고 네. 약간 이제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주 좀 개인 사업자인데 조금 이제 좀 경제 사정이 조금 안 좋으면 뭐 450이나 400까지 내려가는 경우 있는데 일반적으로 50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큰 로펌은 그거보다 올라가죠. 네. 세후 뭐 600, 700, 네. 뭐 100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정말 큰 규모의 로펌 같은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는 500에서 한 600 정도 신입 기준. 신입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입 기준. 그러면 지금 로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로펌 순위가 어떻게 되죠? 로펌 순위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다 아니까요, 사실. 김앤장이 1위고 변호사 수가 768명. 네. 네, 그다음에 2위가 태평양. 태평양. 제가 태평양에서 이제 실무 수습 좀 했었거든요. 태평양이 2위고 그다음에 3위가 광장. 강장. 네, 그다음에 이제 율촌, 세종. 이게 5대 로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로펌. 네. 자, 5대 로펌 중에서 이제 탑은 네. 다 김앤장이잖아요. 김앤장. 근데 그거 아세요?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김앤장은요 법적으로는 법률사무소예요. 오. 그 특이해요. 법무법인이 아니라 로펌이 그러니까 로펌이라는 것은 법인이잖아요. 회사같이 네. 법인인데 태평양, 뭐 율촌, 세종은 다 로펌인데 김앤장은 특이하게 이 개인 사업자가 다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김과 장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예, 김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만났는데 좀 특이하게 이 변호사들 이제 뽑을 때마다 다 개별적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네. 법률 사업주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궁금합니다. 네. 이 5대 로펌과 김앤장 네. 신입이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그거는 비밀이긴 한데 좀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가 있을 그런 거잖아요. 정보는 한 1000 정도는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초봉이? 네, 초봉이 1000 넘고. 아까 전에 지금 5에서 700 사이라고 했는데 변호사 초봉이 거의 두 5대 배. 로펌은 1000이 넘는다. 세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변호사들은 다 세후예요. 세전 안 합니다. 세후 계약하고 네. 1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경력이 좀 있거나 경력이 좀 있으면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삶의 질이 또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동기 중에서도 김앤장에 근무한 친구 있는데 네. 동창회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일이 12시 넘어 끝난대요. 네, 그만큼 일을 또 많이 시키니까 그보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김앤장이 제가 알기로는 네.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초봉이 네. 된다고 들었는데 네.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게 한 달에 1000이 좀 넘으면 1년을 합치면 한 1억 2천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추 정확한 팩트에 가까운 수치. 맞습니다. 거의 그 정도 받을 거예요. 야,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혹시 변호사님은 지금 몇 년 차이시죠? 저는 이제 16년 차 됐고 16년 좀 차. 있으면 이제 17년 차 됩니다. 17년 차. 네. 자, 변호사님 연봉 네. 좀
살짝 여쭤봐도 되나요? 아, 이건 극비상하긴 한데. 뭐 특별히 범위로 작가님 TV니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500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사실 1년 만에 그만뒀어요. 로펌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업을 했죠. 용감하게 개업했죠. 개업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괜찮았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계책을 했냐면 인터넷을 제가 딱 이건 중요하다.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근데 그때는 변호사들이 막 인터넷에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 다음 같은데 막 광고도 하고 블로그 활동도 했는데 괜찮았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로펌에서 받는 급여 한 2배 정도를 벌었어요. 거의 한 3, 4년 동안. 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많이 벌 때는 뭐 한 달에 한 1,000, 2,000, 뭐 3,000까지 벌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숫자가 이제 폭증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피크가 됐다가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평균 월 한 세후 1,00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기복은 있어요. 네.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또 더 많이 벌고 네. 실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제가 이제 회사에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이 좀 힘들어서 작년과 올해가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지금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변호사도 요즘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15년 전에 네. 500 정도 가셨다 했는데 지금 네. 1000이라고 하니까 좀 안 네. 믿기는 부분이 있어요. 15년이 네. 지났는데. 네. 아, 물론 이제 또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실적이 그렇죠. 좋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 변호사 연봉에서 그칠 수 없죠. 네. 변호사님 직접 나오셔서 또 판사, 검사 네. 연봉까지 지금 그렇죠. 알려주실 수 있다고. 네, 제가 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뭐 동기나 뭐 선배, 후배님 중에서도 뭐 판사 하시는 분도 있고 검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조사해봤더니 이제 판사는 이제 3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많이 버시는 분, 중간, 이제 하위.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경우가 이제 하위가 되겠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 아, 이제 월이 아니라. 네. 아, 그렇죠. 월에 7천은 아니죠. 월 단위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연 단위 들어오니까. 예, 연봉이 한 7천 정도. 7천. 중간 평균이 한 8천 정도. 네. 많이 이제 보시는 이제 상위 판사님들은 한 1억 정도 연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는 이거보다는 약간 낮아요. 검사는 신입 검사가 이제 5천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평균이 한 6천 정도, 상위가 8천 정도인데 이거 순순히 기본급이고 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수당이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판사는 우선 어떻게 보면 변호사에 비해서는 네. 좀 이 연봉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네. 판사를 하셨던 분들이 네. 사실 굉장히 판사가 굉장히 신성시대는 직업이기도 하고 엄청난 네. 거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면 네. 로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거액을 받는다 네. 기사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인 거죠. 사실이 있죠, 사실. 네. 예. 뭐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한 뭐 경력이 정말로 이제 화려하신 이제 뭐 법관 무슨 뭐 지금 법원장이다 아니면 무슨 부장판사다 보면은 그 1년에 이제 우리가 따끈따끈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옷 벗은 날도 따끈따끈한데 1년에 최소 뭐 한 2, 30억은 기본으로 맞아요. 벌고 기사 봤어요. 예, 많이 버시는 분은 한 50억도 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정관 예우라든가 이런 거가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네. 그게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뭐가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인맥이나 이런 게 활용 가능하니까. 근데 사실 그게 법에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건 불법이죠. 그리고 가장 큰 적폐예요, 사법 적폐.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관 변호사 썼다고 해서 유죄인 사람이 무죄로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이 아무리 뭐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봐주려면 판사가 옷 벗어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겠냐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선임하면 혹시 사건이 잘 될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날리는 거예요. 괜히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방금은 이제 옷을 벗은 이제 그분인데 네. 형사 사건을 맡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빼주겠다. 이제 브로커들이 중간에 붙어요. 브로커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가격을 높이는데 그럼 가족이 물어봤거든요. 그 변호사 수임료 얼마 줘야 됩니까?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갖고 있는 집 팔라고. 전 재산 가져오라고. 그래야지 맡아달라고 했던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정관예우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괜히 그런 데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차 사실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점점 정보가 깨끗해지고 워낙 있죠. 비대칭 해결되는 이런 것들이 점차 깨끗해지고 있는. 맞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있긴 했었다.
있다고 오해를 했다. 오해를 했다. 예, 혹시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살짝 조심하시는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님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게 네. 악플을 잘 안 달리겠구나. 왜요? 아니, 악플 달리면 네. 변호사님 해결해 주시겠죠. 예. 저도 이제 가끔 악플 때문에 힘드는데 네. 악플에 대한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은 좀 경고를 주세요. 당신의 행동은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면 대부분 내려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럼 변호사가 사실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실제로 좀 어때요,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 정말 실제로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그 친한 후배 변호사가 이제 지방에 개업을 하러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석 달 동안 한 건도 수입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3건 정도는 선임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짜리 3건이다. 그럼 1,500만 원을 해야지 뭐 사무실에 이제 직원 인건비, 뭐 월세 내고 생활비 가져가는데 한 달에 뭐 한 건도 선임이 안 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이거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 변호사도 있는 반면에 물론 잘 버는 변호사도 있어요. 잘 버는 변호사도 있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전문직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세무사, 회계사. 김 작가님 어느 전문직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사시, 행시, 외시, 그다음에 뭐 의시, 뭐 공인행위사 등이 있으면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시라 사실 행시라든가 외시는 공무원이니까 돈을 좀 많이 벌기 힘든 거고 확실히 이제 변호사랑 의사 그렇죠. 학자 중에서 변호사 의사가 탑이죠. 자, 그럼 의사가 많이 벌까요? 변호사가 많이 벌까요? 의사가 좀 더 벌 것 같은데. 의사가요 2배를 많이 벌더라고요. 의사가요? 네, 1인당 사업소득이 평균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여기 있거든요. 변호사는 반이에요.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전에는 역전이 됐었거든요. 변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1위가 의사, 2위가 변호사, 그 다음이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순으로 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객관적인 자료니까. 그렇죠. 이건 뭐 팩트인 거니까. 어쨌든 의사가 많이 벌고 변호사도 이제 1인당 사업소득이 1억 1,580만 원. 야, 1인당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다 떨어진 그 연봉을 말하는 뭐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 전체 그 변호사의 그 수입이 있잖아요. 전체 변호사 수입에 이제 그 인원수를 나눈 것 같아요. 이걸 다 이제 그러니까 평균치인 거죠. 그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가 점점 늘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이 평균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회계사가 지금 3인데 회계사들이 요즘에 전망이 좋은 게 우리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내가 좀 나중에 뭐 변호사나 뭐 회계사 이런 쪽에 도전해봐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회계사 같은 거 강력 추천하는 게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인회계사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도 너무 잘 되고 이 공인회계사 굉장히 전망이 좋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의사와 변호사가 투탑인 건 확실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제일 많네요. 네, 근데 회계사 조만간 아마 역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제가 세무사, 여러분 세무사 직업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세무사가 있는데 이 세무사가 돈도 잘 벌지만 삶의 질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너무나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서 세무사건은 이제 수임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서류 작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골프 치고 사람들 만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세무사분이 악플 날 것 같은데. 왜요? 우리가 왜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아니 놀러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말씀입니다. 뭐 세무사와 변호사가 알아서 싸우시고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어쨌든 예전보다 돈을 적게 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거지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사자 직업이 가진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변호사들, 돈을 버는 변호사, 돈을 벌지 못한 변호사는 좀 나뉠 거잖아요. 요 차이는 좀 어디서 나뉜가요? 그게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이 변호사들도 정말로 힘든 변호사들은 지금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특히 이제 요즘에 젊은 변호사들이 사실 뭐 경력도 아직 부족하고 인맥도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 수입이 안 되면은 결국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경력이 좀 많고 좀 인맥이 넓고 사건이 많은 변호사들은 그 사건을 많이 따오면 그게 다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버는 분은 정말 심지어는 한 달에 1억도 넘게 버는 분을 봤어요. 특히 이제 큰 사건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1년에 큰 사건이 한두 건이 있는데 큰 사건을 맡고 잘 성공하면 이 성공 사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따로 보수를 주잖아요. 네. 변호사 보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착수금. 착수금. 착수금은 보통 뭐 적으면 한 4, 500 정도 하고 뭐 많은 복잡한 사건은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성공 사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돈을 받게 해주면 거기서 5에서 10% 주겠다. 근데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에 5%면 얼마예요? 괜찮잖아요. 10억에 뭐 예를 들어 10%면 1억이고 5%만 해도 5천만 원이니까 이 큰 사건을 맡으면 많이 맡으면 그만큼 변호사 수입이 높아진다는 거죠. 야, 아니 지금 성공 보수라는 거는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뒷돈 이런 게 아니라 변호사는 그럼요. 착수금 외에 정말 따로 돈을 받는 인센티브 같은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처음에 착수금 500, 네. 그다음에 성공할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5%, 뭐 10% 이렇게 약정을 해요. 그럼 그 약정대로 잘 성공이 되면은 의뢰인도 좋은 거죠. 자기가 못 받을 돈 예를 들어서 뭐 10억 받게 해주면 거기서 이제 변호사 이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의뢰인도 행복하고 변호사도 행복하죠. 야, 그럼 변호사님 주변에는 당연히 변호사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차피 실명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네. 변호사님 주변에서 잘 버는 변호사는 월에 얼마 정도를 벌고 정말 못 버는 변호사는 월에 얼마 정도 버는지. 저랑 이제 비슷한 경력의 그런 변호사분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큰 사건을 성공해서 성공보수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소리 들었어요. 한 사건에.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 다 데리고 해외여행 갔다 왔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엄청나네.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요즘은 힘들다. 힘들어가지고 부인의 개인 사비로 이제 직원들 월급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한 4, 5년 전에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로 뭐 한 달에 뭐 1억씩 벌고 그런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됐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그 직장인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그 전문직이기 때문에 조금 뭐 급여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도 월 1억 버는 거는 정말 힘들다. 정말 희소한 거죠. 못 버시는 분은 혹시 500 밑으로 버시는 분? 그럼요. 네,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개업했는데 사건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생활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변호사님은 지금 로펌에 계신 게 아니라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로펌 대표인 거죠. 그렇죠.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원들 월급 주고 실적이 높으면 좀 제가 좀 아무래도 소득이 좋은데 수입이 없으면 제가 뭐 또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독립하게 되면 그 로펌에 소속된 직원 변호사보다 돈을 대부분 많이 버나요? 어떠나요? 예전에는 많이 벌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고용한 우리 또 변호사님들, 후배 변호사님 다 고용했어요. 특히 남자 변호사님들이 이 독립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뭐 한 두세 건만 하면은 급여보다 많이 버는데 독립한다고 했는데 독립한 분 중에 지금 후회하신 분도 있고요. 물론 잘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받는 급여의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면 뭐 이제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5억까지 가능하다. 변호사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요 이제 사법시험에 붙으면요 은행에서 이제 와서 통장 좀 만들어 달라. 무슨 통장?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됩니까? 1억까지 무조건. 사법시험만 붙으면 연수원 다니면 1억까지 해줬거든요. 1억은 무조건 마이너스 대출이 되고 추가로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크게 뭐 제약이 없어가지고 뭐 한 3억 정도까지 2, 3억 정도는 대출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좀 규제가 커져가지고요. 연봉의 2배 이상은 대출 안 한. 저도 대출 아직 남아있거든 솔직히. 대출 요즘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대출 같은 거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점점 불어나거든요. 대출을 안 받는 게 좋은데 전문직 대출은 요즘도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이 소득증명을 내서 연봉의 2배 이상은 받기가 힘듭니다. 연봉이 2배 이상 힘들다. 어쨌든 대출이 이제 조금씩 막혀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점점 제한이 되죠.